퇴근길,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안에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층수를 눌렀다. 머릿속엔 많은 말이 맴돌았다.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하지만 입은 닫혔고 문이 열리자 나는 조용히 내렸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음속에 조용한 물음 하나가 남았다. 그땐 조금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그저 지나친다. 나도 바쁘니까,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무력감. 철학은 이런 순간에 묻는다. 왜 우리는 고통을 보면서도 침묵하는가? 왜 타인의 눈물 앞에서 멈추지 않는가? 공감은 타고나는 감정이지만 실천은 결심에서 비롯된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순간, 단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타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 안에 담긴 말하지 못한 고통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철학은 속삭인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실천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아, 공감이 됐어.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공감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도덕, 판단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휴문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머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플 때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느끼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휴미 말한 도덕, 감정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윤리가 됩니다. 단순히 아프겠다 하고 말거나 마음이 쓰인다고 느끼는데 그친다면 그건 아직 공감이 아니라 감정에 스쳐 지나간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 노동에 시달립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웃고 상대의 반응을 의식하며 말을 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피로하고 공감은 부담스러운 덕목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감정을 느끼고 끝내는 일로 여기며 그 뒤따라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공감은 본능이지만 실천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나의 평온을 흔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울고 있던 누군가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는 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이고 그에 대한 응답하는 책임의 표현입니다. 공감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사유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처지의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상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학은 그 마음을 가장 고귀한 이성이라 부릅니다. 철학은 종종 고독한 사유로 여겨지지만 사실 가장 깊은 철학은 타인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이라는 이름의 사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말한 좋은 인간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시한 덕 윤리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선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혼자선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성품도 온전한 삶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관계 맺을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현대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정은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이다. 누군가 슬퍼할 때 그 감정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의 배경과 경험, 말하지 못한 사정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민이며 그 자체가 도덕적 상상력의 시작입니다. 이런 연민은 단순히 감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깊은 윤리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학식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연민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지만 인간다움은 메말라갑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뉴스로 접하면서도 별 감정 없이 넘겨버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지나치게 빠른 세상,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정보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연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능력이라고. 그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기울이고 작은 실천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철학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 마음 안에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너무 작은 나. 도무지 손쓸 수 없어 보이는 현실. 그리고 계속되는 무관심과 냉소. 그럴 때일수록 철학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길에서 우산을 씌워준 사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준 친구. 침묵 속에서도 내 옆에 앉아 있었던 누군가. 이름도 표창도 없는 그 따뜻한 실천들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온 겁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그만큼 관계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자 레비나스는 그 말 끝에 이렇게 붙입니다. 하지만 나의 책임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누군가의 힘겨운 표정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하루 어떤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고 싶던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라는 생각은 사실은 나도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행동은 언제나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넘기는 스마트폰 화면 대신 한 사람의 표정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당신만의 철학적 응답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또 다른 하루로 이어지면서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철학은 이상을 말하는 학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친절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철학은 이 가벼운 단어 속에 가장 무거운 윤리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윤리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법, 정의, 사회 시스템.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도덕은 타인의 존재를 목적으로 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실 그것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상대의 존엄을 느끼는 아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설 때 자리 하나를 양보하는 그 마음 안에는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의 승인입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각이죠. 한 사람의 친절이 전체 윤리를 이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미소를 짓고 그 미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다정하게 바라보게 되느니 이 연결은 수치로 보이진 않지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도 기술도 넘치도록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도 있는 실천입니다. 불쑥 말을 걸어오는 AI,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속도만 중시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되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공감은 감정이자 책임이고 그 책임은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윤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거창한 개념이나 깊은 사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 철학은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에 피어나는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괜찮아요? 이 말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수고했어요. 이 말은 한 사람의 하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곁에 있어 줄게요. 이 말은 존재를 함께 살아내겠다는 다정한 동행입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어쩌면 책 한 권보다, 논문 한 편보다 더 철학적인 울림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윤리가 되고 그 윤리가 또 다른 삶을 살립니다.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철학을 살아낸 것입니다.